하루에 5시간 이상 물속에서 지낼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실제 인어에 가장 가까운 존재임에 틀림없어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바자우 부족을 만나보세요. 이 부족은 바다에서 거의 살 수 있는 특별한 돌연변이를 개발했습니다. 바다의 유목민으로 알려진 이 부족은 거의 1000년 동안 필리핀 술루의 바다 근처에서 살아왔어요. 모아나에게 경쟁자가 생긴 것 같네요. 그들의 집을 보세요. 중마 위에 지어진 집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전통의 란사 하우스보트는 가능한 한 자주 바다로 나가기에 아주 좋습니다. 이 작은 오두막은 5인 가족이 살 수 있고 때로는 최대 30명의 룸메이트가 함께 살기도 해요. 건설이 매우 쉬워 오두막 하나를 3주 만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바자우족은 바다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요. 여러 세대에 걸쳐 물이 많은 기후에서 살면서 창어잡이와 조개 채취로 번영을 누렸기 때문에 특이한 돌연변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초강력 폐를 떠올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실제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비장을 발달시켰는데 그 크기는 일반인의 1.5배에 달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비장은 산소가 공급된 적혈구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비장이 크다는 건 천연 스쿠버 탱크가 있다는 것과 같아요. 이러한 적응은 큰 비장을 가진 심해에 잠수하는 물개에서 일어나는 현상과도 유사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들에게 PDE-10A라는 특별한 유전자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바자우족은 약 10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30에서 90초 동안 참을 수 있으며 세계 기록은 24분 37초입니다. 또한 하루에 최대 60%를 물속에서 보내기도 해요. 이들이 어떤 식단을 가지고 있는지는 짐작도 못하실 거예요. 당연히 이들은 다양한 바다 생물을 먹는데 특히 랍스터, 달팽이, 해삼은 영양이 풍부하고 약용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직접 배를 만들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어업을 하며 잉여 어획물을 본토인들과 거래해 생필품을 구입해요. 또한 이 돈으로 카사바를 사서 카사바 판기카유라는 고유의 요리를 준비해요.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잡은 생선을 줄줄이 늘어놓고 햇볕에 말리죠. 이 기술 덕분에 생선은 몇 주 동안 보관할 수 있어요. 이 부족의 사람들은 아직 아가미와 비늘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수중에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을 참으며 잠수하면 심박수가 느려지고 비장이 여분의 산소를 혈류로 짜내는 특수 모드로 전환돼요. 보통 바자우족은 전통적인 나무고글과 웨이트 벨트를 사용합니다. 또한 70m가 넘는 수심도 정복할 정도로 놀라운 프리 다이빙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약 8세 또는 그보다 어린 나이에 수영을 배우기 시작해요. 동시에 사냥과 생존을 위한 일반적인 방법도 배워요. 바자우 사람들은 자외선 차단제도 직접 만들어요. 보락 부아스라고 불리는 일상적인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주로 강황과 쌀가루를 주원료로 하며 여성들이 강한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해요. 간단하고 저렴하게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특히 배우자를 구하려는 미혼의 바자우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항해가 순조롭진 않았어요. 1950년대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바자우족을 매우 어려운 법적 지위에 놓이게 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자유로운 유목민으로 살아온 이들은 이제 국경과 관료적 장애물을 넘나들며 조심스럽게 여정을 헤쳐나가야 해요. 즉 이들은 완전한 무국적자는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어느 국가의 시민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 말레이시아 샘포르나 인근에는 수백 명의 바자우족 가족만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자원이 부족하고 최근에는 보트 수리를 위해 나무를 베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제한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이들을 육지에서 보다 안정된 그러나 불확실한 삶으로 서서히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방가우 정착촌과 같은 곳에 강제로 정착해야 하지만 시민권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취업이나 교육과 같은 공식적인 권리를 갖지 못해요. 현대 생활은 이들에게 수많은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다른 사람보다 수백만 가지의 색을 더 볼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사색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색형 색각은 눈의 뒤쪽에 세포가 하나 더 있는 상태를 말해요. 건강한 일반인이 약 1000만 가지 색을 볼 수 있다면 사색시는 1억 가지 색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더 넓은 범위의 색을 볼 수 있습니다.
여분의 원추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미묘한 색조를 구별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 돌연변이는 2개의 X형 색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여성에게 발생해요.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약 12%가 이 독특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엄청난 수치죠. 대부분의 사색형 색각은 이러한 슈퍼비전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일반인보다 더 많은 색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색체를 발견하고 연구하는 것은 다소 까다로운 일입니다. 과학자 자신도 보통 약 1000만 가지 이상의 색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질환을 테스트하는 것도 아주 어려워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엑스맨처럼 특별한 훈련을 받으면 사색형 색각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르판 증후군은 신체의 결합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질환으로 신체를 더 탄력 있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길어지며 종종 매우 유연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를 커리어에 유리하게 활용하기도 합니다. 하비에르 보텟은 어린 나이에 마르판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포영화 업계에서 이 이름을 알렸어요. 그는 섬뜩하고 불안한 방식으로 몸을 뒤틀 수 있어 마마, 컨저링2, 그것, 슬림맨 등 수많은 영화에서 배역을 맡게 됐죠. 하지만 마르판 증후군은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마르판 증후군이 있는 사람 중에는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잠을 덜 자서 더 많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우리 중 일부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성인은 매일 밤 7시간에서 9시간의 수면이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4시간에서 6시간만 자도 잘 생활할 수 있어요. DECE라는 유전자에서 발견되는 이 유전적 돌연변이는 실제로 인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종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생쥐와 초파리에도 영향을 미쳐요. DECE는 자연 생체 시계인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돌연변이는 각성 및 수면 각성 주기 유지에 관여하는 호르몬인 오렉신 생성에 영향을 미쳐요. 기본적으로 오렉신은 평소보다 일찍 아침 호르몬을 분비하고 새벽이 되기 전에 사라집니다. 연구진은 이 유전자를 자연적으로 짧은 수면을 취하는 가족에게서 발견했어요. 정상적인 시간인 오후 11시에서 자정에 잠자리에 들지만 새벽 5시에 아무 문제 없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매우 드문 돌연변이에요. 만화책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인간도 실제로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부 우연한 돌연변이는 대단한 운동 루틴 없이도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우리 몸에는 미오스타틴과 액티빈 A라는 2가지 단백질이 있는데 보통 근육세포에서 과도한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분비돼요. 즉, 이 2가지 단백질은 근육세포의 크기와 수를 조절해서 실수로 슈왈츠제네거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줘요. 반면 짐작할 수 있듯이 일부는 그렇게 됩니다. 이 유전적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단백질을 생산하지 못해요. 이들은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근육이 엄청나게 커져서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이를 미오스타틴 관련 근육 비대라고 합니다. 좀 위험하게 들리지 않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슈퍼맨이 되면 근육 불균형, 심장 및 관절 문제, 기타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은 슈왈츠제네거가 되지 않는 것도 괜찮을지 몰라요.